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랑 받은 만큼 더 많은 내용과 더 좋은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 시그널에서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재 앞으로 2023년도에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집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로봇 섹터의 산업에 대한 움직임과 로봇 섹터에서 봐야 되는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총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투자자라면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받아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전부 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2차 전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이 주식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죽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고요. 살아남는 종목군들이 있을 건데, 그 살아남는 주식들 중에서 20배짜리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들 잘 확인하셔서 관련된 이슈와 종목군들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미국의 소비가 1.1%가 뚝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45%가 올해 전부 다 투자를 줄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갑을 싹 다 닫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장은 지금 셀러스 마켓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이 공급하는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K 배터리 3사가 미국의 공정 자동화에 돈을 무려 3조 5천억을 쏩니다. 왜 쏘는지, 그리고 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죠.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 미국의 소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하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전월 대비해서 원래 마이너스 0.1%였는데 무려 마이너스 0.5%, 5배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고요. 이 PPI를 보고 인플레이션을 잡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 시장에 대한 판단과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시장 자체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연준은 어때요?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서 시소처럼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적 발언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매파적인 발언만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발언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불안함이 계속 증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초에 시장이 많이 올랐던 그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들이 힘을 상당히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들의 힘을 강하게 못 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얘기가 되면서 국내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가 현재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본격화된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즉 작년만 안 좋고 올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안 좋았던 게 올해까지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던 파운드리 산업까지 역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되고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어, 주문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당연히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파를 마주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줄이고 움츠러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45%가 올해 투자를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기업의 국내 투자 수출 축소에 대한 비중이 다른 품목 대비해서 가장 많아요. 물론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석유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45.2%를 기록하면서 1위고요. 해외 투자를 줄이려 한다는 답변도 똑같이 45.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이냐?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감산 돌입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재고가 지금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쌓이는 재고만큼 재고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익 방어의 총력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재고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자연적인 감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도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는 전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장에 투입되는 이 웨이퍼에 대한 수량을 10%가량 감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재고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초격차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물론 반도체만을 위한 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지원이 진행이 되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5%랑 28%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쟁업체 TSMC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 8.5%로 경쟁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부담이 상당히 적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12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를 주문을 했고요. 그 주문을 한 지 나흘 만에 1월 3일 날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 공제율을 대폭 끌어올려서 이 위기를 해결하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국가 전략 기술 투자가 뭐냐 물어볼 수 있는데, 국가 전략 기술 투자의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제약 등 이 국내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국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반도체, 배터리, 제약에 대해서 이제부터 세 공제율을 대폭 끌어올릴 텐데, 자, 어떤 기업에, 어떤 산업에 얼마큼 투자를 해주냐. 바로 이 기술 전략, 국가 전략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배터리, 제약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현행 지금 8%에서 15%로 거의 2배가량 늘려주고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만 16%에서 25%로 대폭 증가를 시켜줍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은 마찬가지로 2배, 중견기업은 6에서 10으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증가가 되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2%씩, 2%씩, 2%씩 전부 다 세액공제를 늘려준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 한시적으로 투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0%를 내준다는 건데, 결국 지금 2023년도에 반도체도 그렇고 아니면 배터리도 그렇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은 2014년도에는 세에 대한 부담 효과가 지금 마이너스 3조 6천억, 2025년과 2026년 같은 경우에는 1조 3,700억으로 2023년도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2024년도에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산업이 많진 않아요. 무슨 산업 있나요? 배터리만 있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랑 손잡고 미국 이번에 3월에 있을 IRA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돈을 크게 투자하는 기업은 배터리 산업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지금 배터리 산업이 제2의 반도체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산업별 세계 시장 규모입니다. 보시다시피 엔터테인먼트나 반도체, 조선, 자동차, 항공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산업별 시장 규모를 볼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800억 달러, 하나로 약 346조 정도가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6,000억 달러, 하나로 거의 2,0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산업의 6배 정도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근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산업보다 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지금 2차 전지 배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냐. 지금까지는 사실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기준에서 도요타가 23%, 폭스바겐이 19%, 현대가 15%로 지금 공동 3등이고요. 스텔란티스 15%, 르노가 14%, GM이 14%. 사실상 이 기술을 100년씩 쌓아왔던, 길게는 100년이 넘게 쌓아왔던 엔진 기술 갖고 있는 완성차에 대한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기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이 15%에 불과합니다. 자, 근데 15%면은 아까 시장 규모가 제가 2천조 정도 된다고 했죠. 15%는 얼마예요? 거의 300조 정도에 대한 매출 캐파를 현대차가 갖고 간다. 근데 실제로 작년 기준에서 현대차의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211조죠. 정확하게 300조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캐파를 갖고 가고 있다. 왜냐면 자동차에 대한 이 판매 단가에 따라서 점유율은 잡을 수 있겠지만 뭐 저가형을 많이 팔면은 매출액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업체들,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GM 뭐 등등등 할 것 없이 모든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2천조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배터리 가격이 40%죠. 단순 계산했을 때 한 800억 정도, 800조 정도는 배터리 시장이다. 이 배터리 시장 800조 중에서 또 40%는 예를 들어서 양극재죠. 양극재가 40%면은 또한 300조에서 400조가 양극재다. 그럼 300조에서 400조가 양극재라는 거는 현재 반도체 시장의 시장 규모인 346조랑 거의 근접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에코프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2019년도 정도에 2020년도 정도에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시가총액이 거의 한 15조 정도 되죠. 3천억에서 15조로 몇 배가 된 거야? 한 50배씩 뛰었습니다. 50배씩. 이렇게까지 뛸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의 캐파 자체가 반도체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커제 시장의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갈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옥석 가리기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해소가 될 겁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은 미국 내에서 2차전지 수요가 지난해 64기가와트시였거든요. 근데 2030년도까지 1200기가와트시로 거의 20배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의 6%가 안 돼요. 6%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40%대, 19%, 20%대의 점유율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 시발점이 IRA입니다. 3월 달부터 그렇게 될 거고요. 미국 내에 지금 공장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2025년도 말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두 개사의 목표 생산 능력이 350기가와트십니다. 2025년도 기준에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 2차전지의 수요가 430기가와트시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77%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같이 장악을 할 수가 있다. 그거는 문제는 계획대로 됐을 때겠지만 문제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판매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죠. 셀러스 마켓으로 앞으로 배터리 업계가 수주 계약을 할 때 앞으로 훨씬 더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급하냐면은 미국의 혼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합작 공장을 진짜 협의한 다음에 10월 달에 공장 구지를 발표하고요. 11월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한 다음에 1월 달에 기업을 설립을 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6개월 만에 뚝딱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혼다와 LG 엔솔, LH 배터리 컴퍼니의 목표는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의 완성차 업체가 처음으로 전략적으로 협력한 사례인데 24년 말에 완공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하고 25년 말부터 양산을 하자. 왜 25년 말부터 양산을 할까요? 배터리를 생산해서 수율을 정상화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SK온도 마찬가지예요. SK온이 이번에 투자를 철회하면서 튀르키예 건에 LG 엔솔을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드랑 LG 엔솔이랑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LG 엔솔이 더 우위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JV를 설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공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생산을 엄청나게 해대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요를 정상화까지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수율 문제로 포드랑 갈라선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율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배터리 3사 미 공정 자동화에 3조 5천억을 쏩니다. 그래서 이 수백조 원대의 수주 잔액을 이미 쌓았어요, 사실. 국내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우리 돈을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받은 예상 금액이 지금 이미 수백조입니다. 이 기업들이 자동화에 3조 5천억을 투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품의 수율이 9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지으면은 수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만들면은 5개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24년도 말에 완공이 되지만 2025년도 말에 양산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면은 어떻게 되냐? 신규 공장에서는 아니면 본사나 기존 공장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 뭐가 문제인지 수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공정관리 전문가가 가동 초기에 수율을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수율이 안정적이 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나고 다른 데로 넘어갈 텐데 그 사람이 떠나면은 다시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금 해외 공장에서는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을 끌어올리는 거, 자동화율을 높여서 수율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K배터리 3사의 핵심이고요. 이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드랑 만든 합작사인 블루오벌 공장을 중심으로 1조 5천억의 자금을 투입 예정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철회가 됐지만 미국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조 5천억을 쏟아부어서 자동 공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북미의 투자 규모가 상당히 작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억, 상당히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LG운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공정 자동화에 검사 분야에다가 1조 7,7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수율에만 문제가 없으면 찍어내는 대로 판매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점유율을 바탕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배경이 현재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이미 수주 잔액이 수백 조에 달합니다. 이제 문제없이 찍어내기만 하면은 그 수주 잔액을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무엇보다도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자동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군들은 여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종목은 코인테크예요. 일단 첫 번째로 153억 규모의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 계약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탑 머티리얼과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LG 엔솔과는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1조 7,700억을 쏟아부었다고 했죠. 거기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국내외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그 많은 기업들이 이 스마트 무인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합니다. 사람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수율은 올려야겠고 효율성은 올려야 되니까 여기에 따른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153억 규모의 계약권을 제외하고도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해서 벌써 2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공장이 계속적으로 지어짐에 따라서 이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인 만큼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기업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사업을 확장을 해서 폴프레스 장비를 개발을 합니다. 이게 2차 전지 폴프레스 장비를 개발을 하고요.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저거 폴이라고 하죠. 롤인데. 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이 2차전지 공정에서 활물질이 도포된 전극, 양극이나 음극을 압연을 해서 두께를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얇게 구현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능을 지금 현재 LG 엔솔과 지금 GM 합작사인 얼티 엄셀제 공급 계약을 포함해서 전체 회사에 대한 수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수주에 대한 비중이 2021년도에는 한 27%밖에 안 됐거든요. 반도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작년 3반기까지만 해서 46%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LG엔솔과 GM과 합작된 이 얼티엄셀제 공급하기 때문에 수주도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이랑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공정에 실질적으로는 LG 엔솔, 독일의 지멘스, 아바코, 전 종목인 코인테크까지 종목군들이 같이 자동화 공정,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케이, 좋다. 앞으로 미국 시장 커지면서 2차전지 국내 기업들 수혜 받을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로봇 산업도 빨리 커지지 않냐.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이 로봇에 대한 리포트를 나는 받고 싶다. 이거 어떻게 받냐? 영상 끝까지 보면은 다운받는 방법 알려주겠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여기 옆에 검색창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게 유사한 내용이 많아요. 급등 시그널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안 돼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아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설치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설치하면은 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전화번호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설치하고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 여기 보시면 목차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급등 추천주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구독자 1000명 기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밑으로 쭉 내리면은 2023년 상반기 기대되는 이슈를 가진 로봇 섹터 급등 시그널 구독자들을 위한 내용을 총정리한 리포트를 공유하렵니다.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해서 PDF 파일로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것 다운 역시 100% 무료입니다. 자, 근데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말고 어플에서 또 이용할 만한 거 없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용할 만한 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급등 추천주. 말 그대로 제가 매일매일 다음날 공략할 만한 급등 기대주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제가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는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이렇게 압축해서 뽑아 드리고요. 이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즉 오늘 시장에 이슈가 뭐가 있지 하시면은 들어오셔서 장전 급등 뉴스를 보시면은 오늘 핵심 이슈는 이거구나. 그리고 그 핵심 이슈에 따른 종목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다. 장전에 이거 하나만 보면 모든 이슈를 전부 다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중에 시장에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 급등한 종목군들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고요. 모두 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네, 나중에 되면 또 이거 갑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돈 드는 거 아닌가요? 절대 돈 드는 일 없고요. 누구나 100%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로 다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김용민 대표 영상도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 종목군들도 알려주고 이슈도 분석해주고 리포트에다가 이런 종목도 주고 뉴스도 주고 당일 급등주도 분석해 주는데 고마워서 나는 어떡하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급등 시그널 채널 여러분들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버튼 한 번씩 그리고 영상 보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다들 성공 투자로 2023년도는 손실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알차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휴 행복한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푹 쉬고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